태국에서 수백 명의 트랜스젠더들이 건물 앞에 모여서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건물에선 얼굴을 싹 다 가린 두 사람이 경찰의 호의를 받으면서 나오는 모습입니다. 이들이 등장하니까 사람들이 더 격하게 흥분하기 시작하면서 경찰도 짓누르고 무섭게 이들을 향해서 달려듭니다. 이들 수백 명의 태국인 트랜스젠더들은 하루 전날 업소끼리 충돌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한국인 관광객이 오지 않자 먹고 살기 힘들어진 업소끼리 그나마 놀러온 몇 명의 한국인을 서로 차지하겠다고 싸움을 벌인 건데요. 옆에 업소에서 먼저 한국인들이 앉아있는 테이블로 찾아와서 조롱을 하고 심기를 건드렸다고 합니다. 결국 몸싸움으로 이어졌고 이 영상이 SNS를 타고 퍼지면서 수백 명의 트랜스젠더들이 이 업소를 찾아가 시위 아닌 시위를 했던 겁니다. 이렇게 수백 명의 인파의 경찰도 속수무책이었는데 시비를 걸던 트랜스젠더 업주와 종업원은 건물 앞에서 한참 동안 문매를 때려맞고 서야 경찰들 도움을 받아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건데요. 이 난투극에 태국 현지 경찰은 싸움에 가담한 사람들을 모두 잡아들여서 일단 조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편 태국에서는 한국인 여행객들이 연달아 묻지마 폭행을 당했고 주변 태국 사람들은 이를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동영상을 찍으며 SNS에 업로드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붐비는 태국 남부의 유명 관광지 호아인에서 골목을 지나가던 한 한국인 남성이 현지인으로 보이는 태국인과 약간 부딪혔습니다. 화가 난 태국인 남성이 한국인 남성을 세차게 밀치자 중심을 잃고 쓰러지죠. 한국인 가족과 현지인 간의 실랑이가 벌어지면서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갑자기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 이들을 향해 주먹으로 세게 때립니다. 이후 이 남성에게 항의하려고 접근한 한국인 일행을 차례로 가격해 쓰러뜨렸고 이들 가족이 정신을 잃자 피의자들이 서둘러 자리를 피합니다. 수사에 나선 현지 경찰은 30대 남성 2명과 20대 남성 1명 등 3명의 용의자를 검거했는데 용의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야만적인 한국인들을 죄다 태국에서 쫓아내라. 이들은 태국을 망치는 주범이다. 한국과 태국과의 관계가 악화된 이후 몇 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분명 한국인 관광객들 보고 꺼지라며 시위를 하던 태국의 현재 분위기는 그들이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데 한국인 관광객들이 사라진 태국은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까요? 거리를 가득 메운 원숭이들, 갑자기 벌어지는 패싸움, 이른바 원숭이들 간의 집단 난투극입니다. 한국인 관광객이 사라진 이 도시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천년 역사의 유서 깊은 도시 태국 롯부리. 30년 넘게 해마다 열리던 과일 축제에서 원숭이는 배불리 먹을 수 있었고 태국인은 한국인 관광객으로부터 돈을 벌었습니다. 인간과 원숭이의 공존이 깨진 건 굶주림 때문인데 담장 밖 거리로 나와 인간이 버린 음료를 뒤지고 차량 위에 올라타 먹이를 찾고 심지어 길 가는 사람들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한국인이 찾지 않자 도시 전체가 멈추고 굶주림에 찌든 원숭이들은 결국 거리로 쏟아져 나와 집단 난투극으로까지 이어진 건데요. 하나 둘 문 닫는 가게들이 늘었고 이제는 대낮인데도 거리는 을씨년스러운 정도입니다. 이런 충격적인 사건들이 벌어지다니 이젠 태국에 가도 되는 게 맞나 싶을 정도인데요. 왜 우리 국민이 해외까지 나가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 걸까요? 태국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갑작스러운 검문에 걸린 한국인 관광객들. 이번에야말로 오랜만에 휴가를 만끽할 수 있겠지 하고 기대에 찬 채 호텔을 나서던 그들은 자신들의 여정이 이런 식으로 끝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길거리에서 느닷없이 경찰이 접근해 여권을 요구했고 고개를 갸우뚱한 채 여권을 내밀자마자 끌려가는 이들의 얼굴엔 당혹감이 가득했는데요. 경찰의 날카로운 눈빛은 마치 사냥감을 발견한 맹수 같았고 관광객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른 채 당황한 얼굴로 서로를 쳐다볼 뿐이었죠. 왜 하필 한국인들이었을까요? 그들이 저지른 죄는 없었습니다. 단지 한국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붙잡혀 공항으로 압송되었고 입국 금지라는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받았는데요. 이 상황을 두고 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그들은 공공장소에서 대변과 소변을 보며 예의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네? 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일까요? 태국이 내세운 명분이 바로 이 길바닥 대변설인데요. 한때 매너 좋고 깔끔한 관광객이라는 이미지로 사랑받던 한국인들이 길거리에 대변과 소변을 싸질렀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어이없음의 끝을 달립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한국인들일까요? 그 이유는 태국에서 반한 감정이 번지자 태국을 찾는 한국인이 사라지는 데 있었습니다. 태국은 매년 한국에서 몰려오는 관광객으로 가득 찼지만 이번엔 예상보다 적은 수의 사람들이 태국을 찾았고 관광객이 줄어들자 태국은 속이 뒤집혔는데요.
그들은 마치 한국인 관광객이 줄어든 것에 대한 분풀이를 하듯 우리는 이제 한국인 대신 중국 관광객만 받겠다라는 선언을 내놓고 한국인들을 추방해버린 건데요. 그런데 여기서 어이없는 점은 실제로 태국 길바닥에 대소변을 본 것은 당연히 한국 사람이 아니고 태국이 찬양하는 중국인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하지도 않은 행위로 현재 누명을 쓰고 쫓겨난 것이죠. 중국인들이 자랑스럽게 말하는 5천년의 역사와 문화를 가진 대국이라는 이미지는 어느새 빛바랜 자부심으로 변했고, 그들은 자신들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믿지만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공장소에서의 배변 사건들은 그들의 자부심과는 거리가 먼 민망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죠. 더 흥미로운 점은 이런 사건들이 반복되다 보니 일부 국가에서는 아예 중국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특별한 주의사항을 알리는 상황에 이르렀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스웨덴입니다. 스웨덴의 한 호텔에서 중국인 가족이 하루 일찍 도착해 로비에 투숙을 요구하다가 거절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스웨덴의 한 방송사는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관광 에티켓 가이드를 만들어 방송했죠. 이 가이드에서 특히 인상적인 장면은 역사적 건물 밖에서 대변을 보면 안 된다는 주의사항이었는데, 스웨덴 사람들은 이 프로그램을 보며 크게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에는 중국 관광객들에 대한 피로감과 불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중국인들의 추태를 한국인이 한 것처럼 누명을 씌우다니 정말 화가 나는데요. 쫓겨난 한국인들은 오죽할까요? 도대체 태국은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한국을 대상으로 이런 짓을 하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또 있었습니다. 태국은 지금 말 그대로 큰형 중국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며 그 끈끈한 가족 관계를 절대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태국의 총리는 중국을 큰형님이라고 부르며 마치 형제지간의 의리처럼 두 나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데, 외교적 수사로는 그럴듯하게 들리겠지만 그 뒤에는 심각한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었죠. 과거 태국은 미국의 우방이었으나 2014년 쿠데타로 집권한 프라윕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는 중국과 밀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외교적 관계를 넘어 군사 협력도 대대적으로 진행됐는데, 2015년 이후로 해마다 중국과 공군 합동훈련을 벌였고, 2022년에는 태국 국방부 장관이 중국을 찾아가 우리는 가족 같은 사이다라며 유대를 과시했죠. 이런 발언 속에는 태국이 얼마나 중국에 의지하고 있는지 그 심각한 의존도가 드러나는데요. 여기서 더 나아가 태국은 최근 관광객 유치에서 중국에 더욱 매달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중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끊기면서 태국 경제는 타격을 입었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중국과의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나섰는데요. 그 일환으로 태국은 중국인들을 위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며 사실상 중국에게 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는데, 더 큰 논란을 일으킨 것은 바로 중국 경찰의 태국 주둔이었죠. 태국의 관광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태국 정부는 중국에서 파견한 경찰이 태국 내에서 순찰을 돌게 하는 이례적인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태국 경찰과 중국 경찰이 함께 순찰을 도는 모습을 상상해 본다면 한 나라의 주권이 이렇게까지 타협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울 뿐인데요. 태국 정부는 이를 두고 중국인 관광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며 중국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여행지라는 이미지를 강조한다고 했으나, 그 이면에는 엄연히 주권 침해의 문제가 깔려 있었죠. 한 나라의 치안을 외국 경찰이 담당한다니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인데, 만약 우리나라의 일본 경찰이나 중국 경찰이 와서 거리를 순찰하며 치안을 맡는다면 국민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당장 시위가 일어나고 정치적 혼란이 야기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태국의 결정은 실로 충격적인데요. 태국 관광청장은 중국 경찰이 태국에서 순찰을 돌면 중국인 관광객들의 신뢰가 올라갈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이는 단순히 관광객의 신뢰를 얻기 위한 행위를 넘어 태국의 주권을 중국에 넘겨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야말로 중국의 소나기에 더 깊이 들어가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는 것인데, 더 큰 문제는 중국에 의존하는 태국의 경제와 외교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인데요. 중국인 관광객을 받아 관광산업을 되살리려 했지만 그 역시 한국인 관광객 없이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태국의 정치적 결정은 그들의 주권을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더 나아가 태국의 이런 행보가 장기적으로 국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매우 의문입니다. 큰형을 자처하는 중국은 이미 태국에 깊숙이 발을 들여놨습니다. 이제 태국은 중국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일까요? 결국 태국의 이런 행동은 단순한 경제적 결정에서 그치지 않고 그들의 자존심마저 중국에 의존하게 되는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태국이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아니면 더 깊이 중국의 소나기에 들어갈지 두고 볼 일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권행